자, 니체가 말한 압도적 승리,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가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승리자가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신이 그 희생자라면 압도적 패배란 말이 되는 건데요. 누가 선뜻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니체의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대부분 자본주의를 종교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크게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누구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데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번식계 발정난 수컷 마냥 자신감에 쩔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발정난 수컷의 자신감에 쩔어 있는 상태예요. 어느 인간도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거나 미래를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도 아니며 단지 수십억, 80억 인구의 한 명일 뿐이에요. 언젠가 동물 다큐를 보다 발정난 치타 수컷이 사자 무서운지 모르고 자신감에 쩔어 대들다 순식간에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상을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현실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발정난 치타 마냥 세상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여러분들은 나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죠. 자, 니체의 이런 말에, 허무맹 말에 빨려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 5가지 효과적인 생각이라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보이는 것을 직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관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현실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포자는 99%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나이 50이든 60, 70 뭐 다양하겠죠? 여러분 중에 주변에 영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있는지 손 들어보세요. 제 주변에 몇 프로 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영어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영포자인 거예요. 사용하는 영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영어를 하니까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아실 겁니다. 북유럽 사람들의 영어 사용료가 70% 이상이에요. 나이가 70대든 50대든 60대든 30대든 20대든 간에 학교의 졸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에 70%가 영어를 사용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차를 맛있는 거 먹냐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음악을 듣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미술관에 가십니까? 또는 여러분들 왜 연극을 보십니까? 책을 읽습니까? 이유는 바로 삶의 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 중에서 특히 영어라는 언어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팝송, 영화, 미드, 기타 등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들은 좀 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모르고 계속 우리는 70년간 살아왔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어 회화하면 표현 암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300개 표현 암기, 400개 표현 암기 이것만 알면 돼라는 약장사 같은 그런 강의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실 뿐입니다. 영어에 관련된 그런 서적이나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사용하느냐 아느냐로 구분되는 거지 내가 문법을 알고 있다, 단어를 10,000개 알고 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발음을 알고 있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겉절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독해하십니까? 책을 영어로 된 거 읽으시나요? 아니면 영어로 된 리스닝을 단지 어떤 회화로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넘어서 토론이나 기타 등등 뉴스를 영어로 들으시나요? 말할 기회는 있으신가요? 기타 등등 있겠죠. 자, 5가지 elements effective thinking, 5가지 요소 효과적인 생각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early in the term, 학기의 초반에 our art professor, 우리 예술 선생님께서 교수가 project a image,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of the monk, 수도승의 이미지를 프로젝팅했어요.
쫙 비춰준 거죠. 그림으로. His back, 그의 등을 to the viewer. 우리가 보는 사람에겐 그의 등이 보이고요. Standing on a shore, 해변가에 서 있어요. Looking off into the blue sea, 멍하니 푸른 바다를 보고 enormous sky, 엄청나게 큰 그런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어요. The professor asked the class, 교수는 그 클래스에게 물어봤어요.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이는지. The darkened auditorium was silent. 이 어두운 강당인 조용하였습니다. You looked and looked, we looked, 우리는 계속 봤고요. Thought and thought, 계속 생각했어요. As hard as possible, 가능한 한 열심히. 그리고 unearthed the hidden meaning, 숨겨진 의미를 땅을 파내듯이 뭔가 찾으려고 했어요. But 그러나 came up with nothing,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We must have missed it. 우리가 뭔가를 놓쳤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분명 놓쳤어요. 뭔가를. With dramatic exasperation, 드라마틱하게 아주 격정적으로 she, 교수님이 여자인가 봐요. She asked her own question. 그녀는 그녀의 자신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Is the painting of a monk? 이거는 수도승의 그림이잖아. His back is towards. 그의 등이 우리를 향해 있고 is standing near the shore. 해변가 근처에 서 있잖아. There's blue sea, 푸른 바다와 enormous sky, 광활한 그런 하늘이 있고 why didn't we see it? 우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했었나요? 보지 않았나요? So, 그래서 as not to bias us, 우리에게 편협한 생각을,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she'd posed question, 이러한 질문을 제기한 거죠. Without viewing the artist, a title of the work, 그 작품의 예술가나 제목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In fact, 사실상 it was Caspar David Friedrich, The Monk by the Sea. 자, 그것은 그 작품은 캐스퍼 데이비드 프레드릭의 The Monk of the by the Sea라는 작품이었고, To better understand your world, 여러분들이 보다 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consciously, 의식적으로 acknowledge, 받아들이는 겁니다. What you actually see, 실제로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Rather than guess it, 추측하기보다 w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are supposed to see, 어떻게 봐야 되지? 봐야 되는 게 뭐지를 상상하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실제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생각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뭔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는 거 받아들입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 우리 중에 누구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니체가 말한, 이 사람이 말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잠깐만요. 네. 자, 니체가 말했던 압도적 승리란 말은 패배자가 완벽하게 압도 승리해서 다시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예절이다 라는 말로 얘기하거든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확실한 것은 현실 직시하세요. 압도적 패배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견줄만 해야죠. 누가 선뜻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니체를? 바로 이런 멘트가 자기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 강의 재수생 중에 누구도 자신이 스카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나 대다수는 못 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강사를 믿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자, 그런 거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스카이나 서울에 들어가신 대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 들어간 데서 여러분이 달라질 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 학원 강사에 만들어놓은 판타지예요. 여러분이 대부분 자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계급사회를 만들거든요. 돈으로. 이 계급사회에서 내가 위에 1%에 들어갈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종교처럼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1%에 들어갈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거든요.
누구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데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결국 뭡니까? 번식기에 발전한 수컷 마냥 자신감에 쩔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뭐에 들어갑니까? 자, 영어도 보자고요. 세상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직시해 보세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가장 큰 게 어순이다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우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해요. 100% 맞다고 볼 수도 없고 100% 틀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 일본어예요. 일본어 잘하십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한자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워요. 일본어. 언어는 쉬운 것 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더라도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핀란드도 얘기합시다. 핀란드는 어순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핀란드는 영어를 70% 이상 영어가 잘합니다. 그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순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는 문법을 배우고 구문 독해를 하는 형식으로 가지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현실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영어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리스닝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거야.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리스닝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핀란드나 독일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여러분처럼 집에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영어를? 그렇지 않아요. 학교 가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동기 유발이 된 거예요. 왜 동기 유발이 됐을까요? 하고 싶으니까. 왜 하고 싶은 걸까요? 재밌으니까. 왜 재밌을까요? 신기하니까. 왜 신기할까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용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말하기. 학교에서 말하기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리스닝이겠죠. 들으면서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직시해라 현실을. 자꾸 도피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특별해. 이렇게 말하는 강사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별해. 뭐가 특별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수능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강사들 다 문제예요. 수능은 다르지 않아요. 자꾸 타일러 같은 애들, 미국의 원어민들 불러다가 수능 보니까 못 보잖아. 얘 다른 거야. 그들이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보세요. 수능을 잘 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타일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100% 타일러죠. 수능은 적어도 1등급은 맞을 가능성이 높고 100점 아니어도 90점 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더 많이 쓸모가 있으니까 직시하라고요. 수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읽고 답 맞추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에요. 근데 무슨 거기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라.